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전하는 단단하고 수성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수영숙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시간. 생동하는 생명력을 가진 인간이 되는 법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동하는 생명력을 가진 인간이 되는 법. 저희는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또 생동하는 살아있게 움직이는 인간이 되는 법. 와,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법. 한지훈 작가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잘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잘 삐지고 말도 안 하고 움츠러들고 화내고. 와. 상사나 친구에게 약간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삐져버리거나 자신이 혹시 작은 실수나 하지 않았나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또 그러다가 분노를 확 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못난 부부관계는 이런 거죠. 막 싸우다가 잠깐 즐거워지고 대부분 삐져 있는 시간. 근데 또 분위기가 좀 나쁜 직장은 어떠냐면 온 직원들이 다 삐져 있는 듯한 생활은 느낌으로. 힘들겠는데요. 다 무표정이죠. 나는 돈 벌 만큼만 일하고 퇴근하겠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살아있는 동안에 생동하는 생명력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노자의 도덕경을 중심으로. 네. 도를 아십니까? 노자의 도덕경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생동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섹시하고 진짜 인형처럼 예쁜 여자도 사실은 별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으면 정말 잘생기고 뭐 연예인처럼 멋있게 생기고 섹시한 남자라도 이 생명력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잘생기고 예쁜데 우중충한 얼굴로 있고 뚜한 얼굴로 있고 말 붙여도 계속 짜증내면은 질리겠죠. 질리죠. 생명력이란 일종의 내면의 힘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긍정하면서 자신의 일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 덧붙여서 창조적으로 지치지 않고 어떤 일을 끝까지 멋지게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확실하게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겠죠. 이미 부자가 됐거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속에 생명력의 불씨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노자의 도덕경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영원하고 땅엔 길이 있다. 하늘과 땅이 능히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 자신이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자신을 위해 이 일을 뒤로 밀기 때문에 실은 자신이 앞서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은 자신이 거기에 있게 된다. 그것은 그에게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심이 없기 때문에 능히 그 자신의 이익이 성취되는 것이다. 참 이게 멋있는 말인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늘과 땅을 갖다가 한자로 말하면 천지잖아요. 천지.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죠? 많이 살아봤자 건강하게 못 살고 한 달이면 초토화 될 거예요. 근데 하늘이 비춰줘서 땅은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해줘요. 그렇죠. 그래 뭐 신선한 야채부터 시작해서 이 생동감 넘치는 대지를 만들어내잖아요. 푸릇푸릇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하고 있어도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연하게 여겼죠, 지금까지는. 조선시대에 수묵기법에 의하면 달을 그릴 때요. 달을 그릴 때 그림으로 붓으로 터치할 때 달은 절대 그리지 않아요. 달 주변을 시커멓게 칠해요. 우와. 그러면 나중에 그 달이 가장 돋보이게 되겠죠. 그러네요. 우와, 멋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천지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주변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성인들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을 살려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사심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이치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생명력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작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삶에 싱그러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너희들한테 햇빛을 줘야 돼? 내가 왜 너희들한테 공기를 줘야 돼? 혹은 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해자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상추와 치거리를 길러내야 되냐고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가뭄이 있거나 비가 너무 많이 해서 홍수가 내렸을 경우 생각해보면 아우 너무 끔찍하죠. 순리대로 간다면 지독한 이기심으로는 작은 것밖에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엇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내 안의 사심이란 지독하게도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겉으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격리시키고 삶을 재미없게 하며 힘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침대에 누워야 하고 오늘은 어디가 아프다라고 매일 호소해야 합니다. 생명력은 극단의 이기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이기적 행동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라면 천지가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성인들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운영 원칙은 따로 있습니다.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부글거리는 화를 품고 살고 있거나 분노와 세상을 향한 부정적 도전만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작은 마음만 커져가게 됩니다. 생명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생명력.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 느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마음속에 작은 나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위라거든요. 무위. 자, 우리가 인위, 얼굴도 인위, 아티피셜. 뭐 코에 플라스틱 넣고 뭐 그래봤자 사실은 그 미는 오래가지 못해요. 무위. 아무것도 하늘과 땅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위라는 것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 그게 인위예요. 근데 무위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거대한 변화들을 계속 일으켜낸다는 거죠. 즉 작은 나를 버리라는 것은 인위를 버리고 무위대로 살아라.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은 나의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와 타인의 공동 성장을 위한 길인가? 이게 무위로 가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타인의 공동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십시오.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생명력을 살려내는 방법은 우선 자신의 생명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생명력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집안이 콩가루가 되고 자기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손님들 들어오면 화창하게 웃어요. 당신은 물에 빠져서 당신의 감정은 부정의 관성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처박아 두고선 다른 사람들이 너 요즘 어때?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나 오늘 날씨 맑음 화창.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선 당신의 흐트러진 생명력 그리고 처참하게 밟혀버린 그 생명력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억지 웃음 웃지 마십시오. 남 눈치 그만 보십시오. 우선 당신의 건강한 생명력을 길러내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건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때 드디어 인위가 아닌 무위, 즉 나의 사심을 버리고 공동성장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나는 맑은 사람, 최소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기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거나 부모님이 보실까봐 정말 인위적으로 작성을 하고 고쳤던 경우가 많았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정말 저의 감정 그대로, 남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 감정 그대로 쓰고, 무엇이 그 중에서 인위적이었나 찾아서 하나씩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 저는 진행자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